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저희가 누차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네.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코스피 지수가 1월 22일 이제 2267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코스피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그 지역 확산 소식에 3.9% 하락하면서 2079까지 밀려났고 10일 사이에 15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확산 소식이 이제 더욱 확산되니까 이제 2월 28일부터는 최근 3일간 계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어제 월요일 오전에는 1970대까지 떨어졌고요. 예, 오후에 이제 미국 연준 그 크롬 파월 의장의 증시 안전책 발표에 힘입어서 겨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코스닥도 맥을 못 주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6일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아졌고요. 예, 그러면서 예. 코스피가 많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 하락도 이 품목별로 뭐 다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폭도. 네. 예.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부분도 좀 지켜볼까요? 예, 유통업이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예. 그 10대 그룹만 살펴보면 이제 롯데쇼핑이 29.2%가 하락을 했고요. 신세계가 23.6% 떨어져서 이제 업계로선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항공, 화학 업종들이 15% 이상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 19.1%, 그 다음에 대한항공 16.9% 그리고 한화가 15% 등의 주가가 떨어졌고요. 건설업종인 GS건설도 14.4%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13%, SK하이닉스 12%, 그리고 LG전자가 15.2% 등 세 곳의 주가도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현대차는 그나마 이제 2.5% 떨어져서 그나마 하락폭이 이제 가장 작았지만 계열사인 현대 모비스나 기아차가 또 14%, 12% 각각 떨어져서 자동 업계에도 그리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금 각 분야의 이 주식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일 대비 3.67%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3.71% 떨어졌습니다. 예, 그 대만과 홍콩은 각각 뭐 1.2, 2.4로 좀 대략 약 하락폭이 좀 적은 편이고 미국 다우지수는 유럽 증시 급락의 여파로 1,190포인트 떨어져서 4.42% 하락을 했고요. 예, 유로존 우량주 그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지난주에 12.39% 급락을 했고 독일의 닥스 30 지수도 12.4%,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11.39% 그리고 예. 프랑스 CAC 지수도 12.85% 등 유럽의 그 주요국들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이게 뭐 모두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뭐 주식을 갖다 뭐 내다 팔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개미들이라고 하죠. 예. 일반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또 이 사들이는 매수세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는 지난 17일 이후에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예.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만 2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금액을 기록했고요. 최근 한 달로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개미들이 순매수한 금액은 6조 8천억 원이 넘는데요. 예. 같은 기간 외국인은 4조 3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은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 달간 개미들은 코스닥에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 순매도 금액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저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개미 투자들이라고 하면 진짜 개미가 투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일반인들을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이른바 뭐 이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고. 소위 이제 큰 손들이죠. 예, 예.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투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 개미들이 이게 나서서 사들이는 건지 이 거꾸로 가는 건지 왜 그럴까요? 그게 아마 코로나19 시련의 증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개인은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다 그 부동산 시장도 정부 규제로 막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이 경제 기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회복 장세로 돌아설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네. 예. 당시에 주가가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네. 그래서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때 손해 본 걸 이번에 한번 나눠야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어쨌든 뭐 본인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거래 융자라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 증시가 호황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에 반대 매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반대 매매라는 게 주가가 하락해서 주식 평가액이 그 보증금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면 소위 이제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청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 그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반대 매매 주식수와 매도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증시는 더욱 하락 그 압력을 받게 돼서 신용거래 융자를 받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보다 정보력도 약하고 또 자금력도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하고 반대로 가는 현상,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이제 개미들만 또 피눈물 흘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예. 목소리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진정 국면 돌아서면 아무도 어떻게 이제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오른지 기관 투자들이 오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여윳돈만 있으면 이제 요즘 주식 사두고 싶은 좀 유혹을 받거든요. 주식이 예. 많이 떨어지니까. 예.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거나 국내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주가가 금방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사스와 메르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주식을 이제 많이 팔아치워서 그때 이제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대거 사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학습한 거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역투매 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불안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정부가 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고요 또. 그렇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뭐 정부가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 그 바람직하지도 않죠. 자본시장에서는. 예. 시장 경제 논리하고도 또 뭐 배치가 되고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증시라는 게 기업들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은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 수가 있어서 증시가 이제 마비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됩니다. 예. 지난 그 2월 28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긴급 성명을 내고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국제증권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고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증시 폭락 사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고 국회 통과도 이른 시일 내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안 제출 및 국회 의결 조기화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희망하건대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돼서 주식시장이 살아나서 개미 투자자들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고 예. 내수 소비가 증가해서 영세 자영업자들 참 걱정입니다. 그분들 활짝 웃는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은 코로나19와 국내 증시 현황 그리고 또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